박정환 팀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격리법인 1조에서 조직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조직문화를 담당하면서 그리고 그 열배인 이 컬처북을 만들면서 이 경영자분들께 컬처북을 만드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나왔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제 생각에 50%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격리법인 1조의 컬처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리법인 1조에 입사한 25살의 사회초년생 격리법인 1조양이 있습니다. 이 1조양이 일에서 성과도 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격리법인 1조양이 격리법인 1조에 들어와서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 그리고 성장하는 방법, 그리고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방법, 가인지에선 가치경영, 인재경영, 지식경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3가지를 통해서 레벨업을 해서 일터에서의 성장과 성과를 만들고, 그리고 삶에서 미래에 내가 그리는 모습을 만들어내기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컬처북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이거를 만들었을 때 우리 조직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라는 궁금함을 실제로 저희의 변화를 제가 3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컬처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니 훨씬 더 명확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조직문화라는 것들이 구성원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소통, 도전의 핵심 가치들이 실제로 글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객을 중심으로 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게 고객의 이익일까, 이렇게 하면 고객한테 도움이 될까를 많이 이제 구성원들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제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인 컬처북을 만드는 가장 쉬운 3가지 방법, 정하는 방법입니다.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으로 남겨라입니다. 글이든 영상이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단 남겨야 나중에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들어간 문화행사 1가지를 꼭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1조에서는 금요지식자랑이라는 이제 지식을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28회까지 진행이 됐고요. 또 1월이라는 이러한 시기의 특수성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문화행사를 하나를 시작하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더하지 말고 덜어내라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 문화는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송파구에서 일하는 방법, 사랑으로 일하는 방법, 너무나 많은 게 있어서 저도 다 붙여봤는데 중요한 거는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을 덜어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아마 멋진 컬처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격리법인 1조라는 회사는 어떠한 가치를 만드는 회사인가? 이 앞에 있는 그림은 제가 챗 GPT에게 우리를 좀 표현해줘 라고 해서 한 그림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각 기업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그림인데요. 저희 격리법인 1조는 중소기업의 격리회계 분야의 건강검진센터입니다. 그래서 격리회계 분야가 건강한지 검진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방을 내려드리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코칭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격리회계는 건강한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진단표를 간단히 준비했는데요. 손을 드셔도 되고 마음으로 드셔도 됩니다. 첫 번째, 매출 파악과 미수금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하나 들어주시고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 것 같다. 이 돈이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손을 또 한번 들어주시고요. 세 번째, 보고가 없거나 늦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고 있는 대표님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격리 직원이 퇴사하거나 부재하면 우리의 업무가 멈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업무 체계, 이제 가인지에서도 저 체계를 만들고 있죠. 체계를 만들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을 또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건강검진을 하지 않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검진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의 이제 상태를 알고 나서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나한테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이 저는 검진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 QR로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침에 오신 이 가인지 성장클럽 회원분들과 같이 한번 사랑을 나눠보면서 이 구호를 할 때 저는 도와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경영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격리에게 잘하고 싶을 때 경리범의 일조. 네, 감사합니다. 경리범의 일조 감사합니다. 일조의 대표 진영원입니다. 네. 풀리고 무서워 텐데 아까 바보짱. 승진 제가 못 받고 있는. 저도 배달의 민족 같은 소통하는 좋은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그 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좋은 문화를 만드는데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두운 구석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 어두운 구석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한명수 이사님께서는 정의를 하시고 어떻게 좀 계도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이 너 도련이냐? 이런 거죠. 못 도련해. 어떻게 도련해? 노동법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은 알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옛날부터 붙여있던 포스터가 있어요. 뒷담화 금지. 암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뒷담,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게 지금 재밌거리기도 한데. 그랬대 이러고 윗사람 욕하는 게 재밌거리긴 한데 그런 뒷담화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숨숨거리지 않게 하는 게 아예 초기부터 중요한 메시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정보가 잘 안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르니까 내가 해석해서 내가 힘드니까 불만을 토로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지 동의를 얻어가면서 힘이 커지는데 회사는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화돼서 해결하는 방식이 없어요. 그것이 저희 회사의 이제 신우신우를 앓고 있는 문제이고 큰 조직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가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대부분 제일 쉬운 방법을 채택해요. 소통 안 하는 거예요. 소통 안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희는 소통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익명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와 특정 부서의 일개 불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대표가 막 낑낑대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당근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기도 해요. 저희 대표님이 너무 대답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는 그러한 불평 불만과 어두운 것들을 해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의 감정적인 것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공개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흘러야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정화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 정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블라인드는 다른 회사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대요. 우리 회사 블라인드는. 욕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당히 얘기했죠. 저희로서는 되게 끔찍한 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싫고 불편한 것들을 툭 해놨을 때 리더가 한도씩 틀리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저런 고민도 있네, 나랑 생각이 다르네 라는 거를 확인하고 누군가 내 이야기가 저 위까지 올라가네라는 거를 다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그 느낌, 맡기지 않았구나 이 회사는. 답답하고 싫은 건 똑같아. 하지만 내 이야기가 저기까지 가긴 가네. 그래도 뭐 희망이 있나? 이 정도가 저희 회사의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되게 힘들죠. 해결은 못하지만 끊임없이 답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년 넘게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무한 수다 타임이라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희는 알거든요. 사람들은 단절감을 느껴요. 그거 하나로. 그래서 화이팅 하세요 대표님. 네.